안녕하세요. 저는 의과학과 최무림 교수님 연구실의 심형태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대 BK 의생명과학단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는 Single Cell Equilibrium Mapping in Circulating Immune Cell Reveals Genetic Regulation of Response Associated Networks in Lung Cancer Immunotherapy로 이번 달 캔서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희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한 NSCLC 환자의 반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싱글셀 레벨의 트랜스크립토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코어 유전자를 식별하여 이것이 생존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EQTR 매핑을 통해서 점라인 베리언츠의 컨트리뷰션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가장 많이 유발하며 2022년 기준으로는 전체 암 사망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논스몰셀 렁 캔서, 즉 NSCLC는 전체 폐암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흔한 암으로 대표적으로 스퀘이머스 셀 칼시노마나 아데노카시노마로 나뉩니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즉 ICI는 이런 어드밴스드 NSCLC, 즉 약 3기나 4기에 해당하는 비소세포성 폐암의 표준 치료 요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수술 전후나 단독 요법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과 같이 ICI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베네핏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적으로는 약 20에서 40% 환자만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반응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이러한 반응성의 헤테로지니티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ICI 치료에 누가 더 잘 반응하거나 반응을 못할지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정밀한 바이오마커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ICI는 튜머셀이나 안티젠 프레젠시 셀 표면의 이뮨 체크포인트를 직접 블로킹하기 때문에 T셀이 종양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ICI에 대해서는 주로 종양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ICI는 혈액을 통해 투여가 되며 암에 도달하는 동안 다양한 면역세포, 즉 시스테믹 이뮤니티와 광범위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디스탈 림프노드의 덴드리틱 셀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시스테믹 케모테라피에 따라서 이뮨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ICI 반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CI 투여에 의해서 대부분의 시스테믹 이뮤니티 상의 대부분의 세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ICI 치료의 반응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양 조직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신 면역 시스템, 특히 혈액 내 면역 세포를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ICI에 대한 바이오마커 연구는 주로 PD-L1 expression, tumor mutational burden과 같은 튜머 중심의 바이오마커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는 HLA 서브타입과 같은 시스테믹 이뮨 컴포넌트의 중요성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점라인 베리언츠들이 시스테믹 이뮤니티를 조절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사체를 조절함으로써 ICI 반응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백그라운드 아래서 저희는 이런 유전 변이들의 시스테믹 이뮤니티에 대한 트랜스크립토믹 레귤레이션을 규명을 함으로써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치료와 시스테믹 이뮤니티의 상호작용 아래서 점라인 베리언츠의 기능을 새롭게 규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목표를 위해 EQTL과 익스프레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EQTL 분석은 RNA 발현과 점라인 베리언츠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특히 코익스프레션 네트워크나 연속적인 세포 상태에 대해서 EQTL 분석을 하면 각 세포의 상태에 따른 트랜스크립토믹 체인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은 각 세포의 상태나 조건에 따른 유전자 발현을 측정할 수 있는 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질환이나 염증 반응 혹은 여러 조직에 대한 EQTL 분석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EQTL은 다른 유전학적 연구, 이를테면 지와스와 함께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로사이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이올로지컬한 인사이트를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 익스프레션 네트워크 혹은 진 레귤레이터리 네트워크는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코익스프레션이나 레귤레이터리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단일 유전자 수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약물 반응성과 관련된 트랜스크립토믹 체인지스를 이해를 하고 여러 계층의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통합을 함으로써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것이 생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접근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투여받은 메타스타틱 NLCS 환자 73명에 대해서 투여 전후에 혈액을 수집을 하였고 그들의 임상적인 반응에 따라 이 그룹을 두 가지로 즉 듀러블 클리니컬 베네핏과 논 듀러블 클리니컬 베네핏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점라인 베리언트 데이터와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하여 EQTL을 찾고 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ICI의 리스폰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싱글셀 RNA 시퀀싱과 EQTL 분석 결과입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은 결측치가 굉장히 많고 스파르스하기 때문에 이 분석을 통계적으로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분석에서는 클러스터와 각 환자별로 유전자 발현값을 평균으로 모으는 슈도벌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 이 결과로 약 50만 개 세포에서 EQTL에 의해 조절을 받을 수 있는 3,600개 정도의 유전자, 즉 이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상대로 셀 클러스터에 혹은 투여 전후에 굉장히 특이적인 패턴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경향성을 보았고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뮨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뮨셀에 대해서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세포 특이적인 이런 다양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투여 전후에 따라 레귤레이션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면 이를테면 모노사이트에서는 투여 후에 TNF 경로가 조절이 된다라든지 혹은 투여 전에는 CD8 T셀의 TNF 리셉터가 조절이 받는다 등의 다양한 투여와 관련된 EQTL 변화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 외부 연구와의 비교를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다른 EQTL 코호트, 즉 건강한 성인의 혈액을 이용한 EQTL 코호트인 1밀리언 싱글셀 블러드 NL 코호트와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각 세포별로 발견되는 EQTL은 비교적 여러 코호트, 저희 코호트나 이 코호트와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약 3,600개의 이진에 대해서 GTX나 1K1K와 같은 대규모 코호트의 EQTL과 이진을 비교해보면 이번 분석에서 특이적인 이진들 약 700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유전자들을 질환 특이적인 이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해서 이 이진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해 보면 여러 질환이나 면역과 관련된 패스웨이가 굉장히 이니치먼트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도 NSC로 인해서 롱텀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환자의 혈액이 이것에 적응하면서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레귤레이션이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퍼블릭 주어스 데이터의 코로컬라이제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 연구에서 확인된 EQTL과 질병과 관련된 제네틱 리스크 로사이 간의 연관성을 탐색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이제 실제로 다양한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트들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루킨 18 리셉터나 GSDMB와 같이 여러 면역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플레오트로픽 러커스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확인한 조절 기전이 단순한 유전자 발현을 넘어서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리스크 로사이와도 공통된 유전적인 조절 기전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저희는 EQTL 분석을 하였지만 이런 EQTL 분석은 질병 표현형이나 면역 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 즉 진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확장을 해서 주요 면역 클러스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CD8 플러스 T셀의 특이적인 네트워크 모듈을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CD8 브라운 모듈이라고 명명을 하였고, 흥미롭게도 이 모듈은 치료 시작처인 베이스라인 시점부터 ICI에 대한 논 리스펀더, 이제 논문에서는 Non-Durable Clinical Benefit 그룹에서 이미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이들의 기능을 확인해 보고자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을 때 이제 이 모듈은 perf1이나 그랜자임 B, 아포백3G와 같은 이펙터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CD8 디퍼런시에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패스웨이들이 인리치먼트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요 유전자들은 CD8 플러스 T셀의 EQTL로도 확인된 유전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듈은 CD8 플러스 T셀의 디퍼런시에이션과 굉장히 명확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데이터에서 이제 CD8 플러스 T셀의 서브 클러스터를 나눴을 때 디퍼런시에이션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보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외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러한 경향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을 때도 외부 블러드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잘 보존이 된다는 점, 디퍼런시에이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ICI 투여와 관련된 패솔로지컬 리스폰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결과와 비슷하게 혹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잘 보존된다는 점을 통해서 이러한 모듈이 저희 데이터셋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서도 잘 발견을 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CD8 브라운 모듈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WGCNA에서 얻은 진 센트럴리티와 시닉 기반의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즉, 진 레귤레이터 네트워크의 임포턴스를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EOMS와 티벳이 이 모듈의 핵심적인 조절 인자임을 확인을 하였고, 이것은 실제로 CD8 플러스 T셀의 서브 클러스터의 이제 액티비티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모듈의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유전자를 규명하고 바이오마커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유전자 발현 정보뿐만이 아니라 프로틴 인터랙션이나 진 온톨로지 정보를 통합하는 헤테로지너스 어텐션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확인되는 것은 CD8 브라운 모듈에서 실제로 면역 관문 억제제의 반응성을 구분할 수 있는 15개 정도의 핵심 유전자로 구성된 그 코어진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WGCNA만 사용한 코어진에 비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덴스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CD8 브라운 모듈이 CD8 플러스 T셀의 디퍼런시에이션과 훨씬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CD8 브라운 모듈은 CD8 플러스 T셀의 분화나 ICI와 굉장히 반응성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고, 헬스나 캔서 환자의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셋에서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티벳이나 EOMS 등의 조절 인자로 인해 조절이 되고, 15개 유전자로 구성된 시그니처가 ICI 레스폰스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15개 유전자의 임상적 유용성을 조금 더 검증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 15개 유전자로 구성한 이제 CD8 브라운 코어 진 스코어가 실제로 ICI 반응성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부트스트랩과 그다음에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이런 컷오프를 찾는 방식으로 이 어떤 환자의 CD8 플러스 T셀 중에서 이런 CD8 브라운 모듈이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환자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분석 결과 다양한 임상적인 지표를 도입해서 멀티베리에이트 콕스 pH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제안한 이 CD8 브라운 코어 진 스코어가 환자의 ICI 리스폰스에 의한 PFS나 OS 등의 생존 변수들을 유의미하게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했던 EQTL에 의해서 조절된 유전자, 즉 이진들이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 이 네트워크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분석 결과 실제로 이진들은 이진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네트워크에서 더 중요한 위치, 즉 센트럴한 위치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 자체는 단순한 발현 조절을 넘어서 전체의 유전자의 레귤레이터리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EQTL이 이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조절한다든지 정의를 하는 양상은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EQTL의 이펙트 사이즈, 즉 EQTL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정도는 네트워크 센트럴리티, 즉 네트워크의 중요한 정도와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네트워크는 실제로 이진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유전자 변이들이, 즉 EQTL 변이들이 각 네트워크를 조절하기보다는 유전자 간의 코익스프레션 구조 자체가 유전자의 발현을 더 강하게 레귤레이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73명의 NSCLC 환자에 대해서 ICI 투여 전후에 혈액을 수집하여 싱글셀 RNA 시퀀싱과 점라인 지노타이핑을 진행을 하였고 3,600개 정도의 이진을 발견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약 700개는 저희 코호트의 특이적인 디지즈 스페시픽 이진임을 확인했습니다. GWAS에 대한 코로컬라이제이션과 외부 데이터 비교를 통해서 이 콜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음을 밸리데이션 하였으며, 진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는 CD 브라운 모듈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펙터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오메스와 티벳으로 조절이 되는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환자의 ICI 리스폰스를 잘 설명할 수 있고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EQTL의 기능을 살펴보았을 때 이 모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인위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이펙트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그런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있을수록 EQTL의 조절 자체는 좀 약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 이를 종합하여 봤을 때 저희의 연구 결과가 이제 캔서 환자에서의 이제 장기간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어댑테이션이 진행이 될 때 점라인 베리언트의 기능을 확인하고 어떤 이러한 트랜스크립토믹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노스틱 프리딕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는 삼성병원의 이세훈 박웅영 교수님과 박근호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최무림 교수님과 연구실 구성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